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지도 모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전역은 불바다가 되었고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조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12일 미국 대사관이 갑작스럽게 이라크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당시엔 너무 뜬금없는 소식이라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은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에서 자국민을 먼저 철수시켰던 겁니다. 이번 공습은 말 그대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이란의 대응조차 허락하지 않은 속도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만 골라 제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부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참모총장 모하메드 바게리, 그리고 핵개발의 핵심 과학자 무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체, 페레이둔 아바시까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끌던 핵심 인물 알리 샴칸이 해군 소장마저 중상을 입고 사망하면서 이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혹독한 보복을 선언했지만 이미 지휘 체계는 무너진 상황. 공습이 끝날 때쯤에야 방공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직 비장의 카드, 바로 핵무기라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지에 몰리게 되면 이란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사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감행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격 시점이 15일쯤 될 것이라고 보도했었죠. 왜 하필 15일이었을까요? 그날은 이란과의 6차 핵 협상일이었습니다. 이미 5차 회담까지 진행됐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전면 폐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고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을 압박하는 강수를 둔 겁니다. 미국 대사관의 철수가 협상용 경고 카드였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몸을 피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며칠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 이란 핵 협상은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란은 공습이 있을 경우 미국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온 만큼 미국이 이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군사기지, 지휘본부를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직접 작전을 지휘하며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을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사자 작전이라 명명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심장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지휘관, 미사일 계획, 핵개발 과학자들, 이번 작전의 목표물은 철저히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1단계가 완료되었고 필요하다면 며칠이 걸리든 계속 공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충격과 분노 속에서 체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다만 절대 잊지 않겠다며 무서운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기적적으로 공습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며 피로 물든 사악한 손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번 공습으로 수많은 이란 지휘관들과 과학자들이 순교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이 스스로 씁쓸한 운명을 자초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스라엘에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보복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아볼파즈 셰카르치 준장은 국영TV에 출연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혁명수비대 또한 성명을 내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독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후엔 바로 백악관의 사악한 통치자들과 미국 정보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단독으로 공격한 것이다. 미국은 이 공습에 개입하지 않았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의 주둔한 미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정말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얼마 전 미국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미사일은 GBU-71 무게만 무려 5,000파운드에 달하며 지하 80m까지 침투해 요새화된 시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황입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자국 영공을 봉쇄하며 보복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긴급 소집하고 전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며 교육과 모임 등 필수 업무 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란 본토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23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은 실제 무력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년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습하자 이란은 보란듯이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들은 대부분 요격됐고 이스라엘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실패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란은 일부러 공격의 효과를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강하게 때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민간인까지 타격하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경고의 메시지만 전달한 채 신중하게 물러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기 위해 또다시 이란 본토를 건드렸습니다. 그것도 이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테헤란에서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채 전면전의 문턱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작심한 듯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일부 인물을 정확히 제거했고 민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저 위협 수준이 아닌 실제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란 역시 더는 물러서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미 200대 이상의 드론이 이스라엘로 향했고 지휘 체계를 재편하며 정식 선전포고를 준비 중입니다.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세계는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코 방관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격변의 흐름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국제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